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 최후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민 10명 중 4명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돼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대선 부재자 투표 검증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개표소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지의 서명 확인, 포렌식 감사만 실시해도 이길 것이라며 최후의 뒤집기 시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번 성탄절 연휴에 추수감사절 때보다 더 확산되고 악화될 것으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경고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확실하게 추세가 꺾일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연휴 여행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 최고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20만 명, 중증 발병 입원 환자는 10만 명, 하루 사망자들은 2,000명을 넘겨 3중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최악으로 치달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 연휴에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보다 더욱 확산되고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성탄절 연휴는 수요일 전부터 시작돼 연말 연시까지 열흘 이상 지속되고 여행이나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연휴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Of the Christmas and Hanukkah season, where there'll be yet again more traveling and more people gathering together in social events, indoors usually.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are very precarious for essentially inducing another surge. So we have tough times ahead of us, Nora.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 백신을 곧 접종받기 시작하면 확실히 코로나 추세가 전환점을 돌 것이라며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후 고비를 맞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 12월에는 2천만 명분 4천만 개가 공급되면서 의료 종사자와 양로원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받기에도 다소 모자랄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형 병원들을 비롯해 의료기관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결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만 해도 2,100만 명이고 양로원 등 롱텀케어 시설 거주민과 직원들도 300만 명에 달해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들만 해도 2,400만 명으로 12월 접종에선 약간 부족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DC는 1차 코로나 백신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과 너싱홈 거주 노인들과 직원들을 선정하고 각 주 정부 당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구체적인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계획을 세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스턴의 한 대형 병원에선 전체 의료 인력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부터 접종키로 했고 메이오 병원은 위험도를 평가해 순차별로 접종키로 했으며 네브래스카 대학병원에서는 추첨을 실시키로 하는 등 우선 접종자들을 결정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이 2021년 한 해에는 획기적으로 양산될 것이므로 다수의 일반 미국민들은 새해 1월과 2월에는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과 2월에는 전국의 CVS와 월그린 약국 등에서 코로나 백신을 $30 안팎의 비용만 내면 백신 값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승인 후 며칠 내 코로나 백신 접종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민 10명 중 4명은 백신을 맞지 않을 생각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민 70% 이상이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불신 극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민 10명 중 4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있다면 맞겠느냐는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그쳤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29%는 확실히 맞겠다고 했고 나머지 31%는 아마 맞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도 39%에 달했는데 확실히 안 맞겠다는 응답이 18%였고 아마도 안 맞을 것이라는 응답이 2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자에게 다른 사람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정보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다시 묻자 46%는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53%는 여전히 안 맞을 것이 매우 확실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는 미국은 오는 1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곧바로 전국적인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이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사회적 예방 효과를 거둘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와도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에 여전히 반과학적이고 반권위적이며 반백신 정서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백신 접종 의향은 매우 복잡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는 69%가 백신을 맞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0%에 그쳤습니다. 또한 인종별로는 백신을 맞겠다는 흑인 응답자는 42%로 아시아계 83%, 히스패닉 63%, 백인 61% 등 다른 인종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령별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젊은 층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만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포인트 늘어났고 맞지 않겠다는 비율은 10%포인트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초당파 상원안 대로 9,080억 달러 규모로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안에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해 주당 300달러씩 내년 3월 말까지 제공하고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PPP 프로그램도 재개하게 되지만 1,200달러 직접 지원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성사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돼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민주 6명, 공화 4명 등 양당 상원의원 10명이 주도하고 있는 초당파 상원안이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으로 공식 상정돼 1조 4천억 달러짜리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이르면 11일, 늦어도 내주 말까지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초당파 상원안을 주도해온 민주당 상원의 서열 2위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 등은 일요 토론에 출연해 양당, 양원에서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투입할 9,080억 달러로 한정하다 보니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키로 했던 직접 지원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200 check cost, we believe, nationally $300 billion. Republicans accepted $900 billion levels. It may be a go, but it's not in this bill. This is not a stimulus bill. It is a relief bill. And it's something for the next 3 to 4 months to help those in greatest need. 9,080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는 1,800억 달러를 투입해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시켜 2천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에게 주당 300달러씩 내년 3월 말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수백만 곳의 중소업체들에게는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해 2,880억 달러를 사실상 무상융자해 주게 됩니다. 다만 9,080억 달러 총 규모는 그대로 두되 세부안을 확정하면서 공화당이 줄이려는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 1,600억 달러와 업계 지원금을 다소 더 줄이고 일부 미사용분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1,200달러 직접 지원을 마지막 순간 전격 포함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지난 금요일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은 아직 살아있다며 최종 세부안 확정 과정에서 전격 포함시키거나 안되면 새 행정부 출범 초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But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ey had the $1,200 and understand that may be still in play.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과 민주계 상원의원들의 다수가 업계 지원 대신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을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미국민 70%나 원해온 여론을 반영해 전격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미시건, 조지아주 등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주최로 대선 부재자 투표 검증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곳곳에서 증인들이 나와 선거 부정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선거 당일 밤 참관인들을 내보내고 개표원들이 책상 아래 숨겨둔 여행용 가방 안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몰래 개표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에서는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주최로 대선 부재자 투표 검증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제키 픽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풀턴 카운티의 스테이트팜 아레나 투표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키 픽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원들은 공화당 참관인과 언론사 기자들이 개표소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표지 스캔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키 픽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주 선거법과 카운티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참관인들은 금발머리 여성이 나와 집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 공화당 참관인, 언론사 기자들 모두 나갔지만 4명은 남아 밤까지 개표와 집계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참관인과 기자들이 방에서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11시쯤 아무도 없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여행용 가방을 꺼내 개표 작업을 시작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행용 가방들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검은 식탁보를 들은 탁자 아래 보관돼 있었습니다. 해당 CCTV는 장소를 빌려준 스테이트팜 아레나 측에서 보안용으로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제키 픽 변호사는 참관인도 없고 개표소도 정리한 상황에서 왜 다시 개표 작업을 했는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풀턴 카운티의 투표수를 고려해 이날 밤 11시부터 시작된 몰래 개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규모라고 추산했습니다. 전자 개표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투표지는 시간당 수천 장입니다. 제키 픽 변호사는 그날 밤 3대의 전자 개표기가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쉼없이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선 투표 당일 수도관 파열 소식이 전해져 스테이트팜 아레나가 임시 폐쇄됐었다는 사실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CCTV 영상 속 공화당 참관인들과 기자들이 수도관 파열을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조지아주는 지난달 수작업 재검표에 이어 최근 2차 기계 재검표를 완료하고 개표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가브리엘 스털링 조지아주 선관위원장은 해당 동영상이 공개된 후 팩트체크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용 가방 속 투표지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데이브 셰퍼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은 영상에서 참관인이 없기에 표가 불법으로 비밀리에 집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브래드 레펀스버그 주 국무장관에게 표 서명 대조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제나 앨리스 변호사 역시 팍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충격적인 영상은 이미 나온 선거 부정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스모킹건과 같다고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앨리스 변호사는 승리를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대중집회까지 개최하고 우편 투표지의 서명 확인, 포렌식 감사만 실시해도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후의 뒤집기 시도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최후 뒤집기 시도는 8일 각주가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연방시안, 14일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실시, 그리고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개표 시에 성패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법적으로는 아직 승자,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선 분쟁을 겪고 있으나 바이든 당선 확정이냐 아니면 트럼프 뒤집기냐가 최후 판가름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처음으로 지난 토요일 밤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조지아를 직접 방문해 수천 명이 움집한 대규모 대중집회를 갖고 민주당의 선거 부정, 조작에 맞서 우리는 지금도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도 1월 5일에 연방 상원 다수당짜리가까지 걸린 조지아의 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선 투표 승리를 지원한 유세였으나 최후의 뒤집기 시도에 막판 탄력을 가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는 개표 부정 혐의가 개표장의 CCTV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조지아 주지사가 단지 우편 투표지에 대한 서명 확인 작업만 실시하면 우리가 손쉽고 빠르게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이 지난 3일 조지아 주의회 청문회에서 전격 공개한 개표장의 CCTV 화면을 보면은 개표장 누수를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 후에 밤 11시를 전후에 서너 명의 관리들이 개표장 내 검은 테이블 아래서 가방 4개를 끄집어내 개표하는 장면이 녹화돼 가장 뚜렷한 부정선거 개표 부정물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한 대당 3,000개씩 개표하는 개표기를 3대로 2시간 동안 가동했기 때문에 18,000여 표가 불법 개표됐을 것이며 이것만 제외하더라도 현재 12,670표 차이의 바이든 우세가 뒤집힌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공화당 주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했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주의회에서 서명 확인 없는 우편 투표 개표, 중복 투표자 또는 타주 이사자, 심지어 사망자까지 투표한 기록들을 제시한 만큼 서명 확인 작업이나 포렌식 감사를 통해 주의회와 법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6대 분쟁 지역 중에서 최소 3-4곳의 공화당 주의회가 개입해 주정부의 인증을 불인정하고 분쟁으로 연방에 보고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들을 인정받는 것으로 주 입법부의 결정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최소 3-4개 주가 분쟁으로 보고하면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 개표에서 270명을 넘는 후보가 없게 돼 바이든 당선이 무산되고 그럴 경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연방 하원 의원 의석수가 많은 정당별로 각주 한 표씩 배정되면 26대 23으로 트럼프 재선으로 바뀌는 뒤집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